이게 뭐냐면, 자, 너희들 많이 싸워. 많이 경쟁해. 많이 경쟁해. 그리고 경쟁해서 잘 안 되니까 이거 써. 그리고 나는 7.8에 수수료 먹고 하기 때문에 너희들 그렇게 해. 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가계배달을 의도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이거도 넣고 쿠팡처럼도 할 거야. 하지만 우가크를 해서 너희들이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난 공정거래위원회 문제가 되지 않아. 장사가 옛날처럼 많이 남는 게 아니고 지금은 100만 원도 안 남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은 장사를 해서 돈을 벌까? 많이 남길까? 떼부자가 될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광고는 해도 됩니다. 수수료도 있어도 됩니다. 네. 무료 배달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월 1일부터 이제 배민 광고도 이제 개편이 되고 최근 영상들에 이제 광고 좀 알려달라 이런 댓글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광고들을 하면 좋은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거였죠. 내 지역에 살고 있는 인구수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잘 파악하기 힘드니까 모든 광고를 쏟아서 내 매출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는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모든 혜택을 다 하더라도 이 매출이 상한선이 어느 정도였다. 그럼 그 상한선을 기점으로 해서 광고들을 제거해가면서 수익을 보면서 테스트를 해서 판매하는 전략으로 확인이 들어가줘야죠. 근데 처음부터 이제 안 남으니까 안 할래는 사실 그 한계선 자체를 모르죠. 내가 4kg 안에 얼마나 팔리는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제일 잘 알기 쉬운 방법은 있습니다. 주문수가 어떤지, 그 다음에 그곳의 매출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곳은 어떻게 광고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보면 알아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거 잘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럼 매출을 올리는 마케팅의 이제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거기서는 보통 이제 지금은 이제 4월 18일 날 개편이 되면 간단합니다. 지금 배민이 먼저 이슈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요거를 이제 죽이기 하는 거지, 거의. 이제 깃발이 없어집니다. 그럼 남은 거는 이제 오픈리스트, 그 다음에 이제 우가클, 통합할인, 쿠폰, 최소주문금액, 배달 반경까지 있겠죠. 요것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여기서 우가클에서도 이제 월, 한도, 2번, 이제 클릭당 금액, 요까지밖에 없습니다. 이제 요까지밖에 없게끔 간편하게 해놨어요. 간편하게. 네,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상세하게 이제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광고도 요렇게 있습니다. 오픈리스트도 이제 지면이 확대된다고 하던데 네. 그거를 이제 좀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우가클은 오픈리스트죠. 우가클을 하면 오픈리스트 상에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가클을 써서 오픈리스트를 상위로 올리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3개밖에 없었어요. 우가클이. 랜덤으로 금액대별로 이렇게 회전하는 방식이었죠. 근데 이제 요게 요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가클이 클릭당 비용이 600원에서 1000원으로 갔죠. 1000원으로 가격을 올리고 여기에 있는 지표를 더 넓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장사 수완이 배민이 더 좋아지겠죠. 배민은 좋아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댓글에도 많이 나옵니다. 우가클 하는 순간 역마진이다. 자, 딱 그 선을 잡아야 돼. 이제 이런 거 찍으면 다 잘 되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우가클 해라 뭐 해라 했지만 지금부터는 무엇이다? 선을 잡고 라인을 잡아서 장사 영역들을 분포해야 된다. 이제는 다시 생각해야 돼요. 배민, 쿠팡, 요기요 한 세트, 그 다음에 네이버 플레이스, 홀, 포장, 자사앱, 땡겨요 까지가 한 세트 발이. 자, 요거 3개 수수료 거의 똑같고 무료 배달입니다. 요것들 무료 배달 아니고요. 땡겨요는 무료 배달이 내부 관계자랑 제가 미팅을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도 무료 배달이 될. 근데 차등적으로 하려고는 한대요. 신한은행 담당자랑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일단 지금은 아니니 넣어놨습니다. 근데 무료 배달을 하되 뭐 쿠폰을 4,000원 하면은 절반을 신한은행에서 부담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취지를 생각해서 하고 있고요. 땡겨요는 신한은행에서 만든 어플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한 세트, 요렇게 한 세트. 요거는 평균적으로 수수료율이 25%에서 35% 구간. 요거 이제 세팅하는 것대로 다르죠. 2에서 뭐 한 10% 차이 나겠죠. 그렇게 되겠죠. 배달 쿠폰. 요거 성향 비슷합니다. 요것들로 조절해야 돼요. 나중에 심도 있게 할 건데, 오픈리스트는 또 가게배달에 배민클럽을 등록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하면 7,000원짜리 주문 거리도 7,000원 다 내야 됩니다. 가게에서요? 네, 하면 안 됩니다. 특히 가게 배달에서. 그러면 배민1은 음식 배달을 할 때 2,800원에서 3,400원까지만 내면 되지만, 네. 가게 배달에서 그거를 클릭해버리면 7,000원을 다 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다? 가게 배달 죽이기이다. 네. 그러니까 가게 배달을 의도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수수료나 그다음 깃발도 없애고, 자기들은 헷갈린다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순차적으로, 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가 되었다. 그러면 2개를 만들자. 2개를 만들고 이제 상생협의체 나왔네? 그러면 또 불편해한다. 없애자. 없애니까 이제 또 다른 거에 이제 과금이 많이 되게끔 만들고, 그리고 주문하는 곳에서 가게 배달 마지막으로 넣어가지고 차등으로 무조건 위쪽이 되게끔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쿠팡화시키기다. 진행이 되었다. 네. 끝났다. 근데 이제 쿠팡보다 더 나쁘죠. 우가클을 작업을 치니까요. 클릭당 1,000원. 그러니까 쿠팡처럼 만들 때 우리는 장사꾼들을 잘 알기 때문에 장사꾼의 습성으로 장사가 안 되면 우가클을 넣을 수 있게끔 해서 1,000원씩 늘려놨다. 오픈리스트를 더 늘려놨다. 이거도 넣고 쿠팡처럼도 할 거야. 하지만 우가클을 해서 너희들이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난 공정거래위원회 문제가 되지 않아. 라는 시스템입니다. 지금은.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가게 배달만 배민클럽을 하면 안 돼요. 하지만 배민은 아직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요. 50%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탈퇴하고 안 한다? 이거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이 오픈리스트를 잘 조정하고 우가클을 잘 조정해야 된다. 지금부터는. 깃발을 더 많이 꽂고 어디다 꽂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적정한 금액에서 적절하게 장사가 잘 되게끔. 그러니까 음식의 더 퀄리티
퀄리티를 더 줘야 된다 이 말이지. 이제는 노출되거나 배달비로 싸움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자 클릭당 비용을 600원이 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600원 해도 안 돼도 더 올리지 말아요. 올리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세요. 600원만 해도 많이 하는 겁니다. 600원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600원이 넘으면 이제 영마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는 거는 400원에서 500원대 장사가 좀 잘 된다는 기준 하에. 그 대신 월 한도 금액은 내 매출의 보통 한 5% 정도로 해서 계속 그냥 움직이게끔 하면 됩니다. 그 이상은 충전하지 마세요. 내가 300만 원 썼는데 다 소진돼서 10일이 남았어요. 네. 그럼 다시 300만 원 더 넣어버리죠. 그러면 이제 계속 비용이 늘어나죠. 그냥 고정값만 맞춰놓으세요. 맥스 5%, 적으면 2% 정도, 2에서 5% 정도만 넣으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5천만 원 하면 250만 원 정도입니다. 네. 5천만 원, 250만 원 정도 넣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클릭당 비용을 높이게 되면 빨리 소진이 되기 때문에 네. 적당하게 올라가는 선에서 길게 30일이 다 소진이 돼야 돼요. 2에서 5%에 대한 월 광고비가. 그게 핵심입니다. 그거를 조절을 잘하는 사람. 자, 조절을 잘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팁은 뭐냐면 손님들은 밥 때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밥 먹는 시간. 네. 그 다음에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 밥 먹는 시간. 그때만 우가크를 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만 키고 나머지는 끄고 하면은 비용이 절감되겠죠. 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스템화 시키세요. 그다음 통합 할인. 자, 우가크를 하면 위로 올려주지만 통합 할인도 위로 올려줘요. 통합 할인을 하게 되면 1,000원 플러스 할인해서 주문율이 더 높아질 수는 있어요. 우가크는 그냥 노출만 위로 높이는 거고 네. 거기서 내가 1,000원을 더 할인하면 1,000원을 할인하고 있는 게 바깥에 표지에 띄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주문율이 높아지죠. 하지만 하지 마라. 아예 하지 말까요? 하지 마. 이거 1,000원에서 10건이면 만원, 100건이면 10만원, 1,000건이면 100만원. 그럼 한 달에 1,000건 넘는단 말이에요. 2천만원 넘으면, 3천만원 넘으면. 그럼 차라리 우가클에 돈을 더 써라. 왜냐? 통합 할인으로 많이 팔아 제끼면 그 이후에 통합 할인을 안 찍게 되면 사람들이 안 사 먹습니다. 노출도로 인해서 사 먹어서 맛있어서 한 번 더 사 먹어야겠지라는 소비자 풍습을 만들어야 돼요. 주문이 안 나오더라도. 주문이 안 나오면 음식의 맛과 구색과 판매 금액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을 올려야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맞추면 파국이 내려가죠. 근데 이것들은 초반 진입했을 때 매출을 펌핑 칠 때 펌핑 한번 쳐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얼마가 맥스인지를 알아야 될 때 체크해야 돼요. 한 번 해야 됩니다. 한 달 정도, 한 달에 두 달.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바로 수익화 구조로 다 뜯어고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조절을 안 하면 매출이 바닥이고 이걸 조절하면 매출이 올라가는데 그 중간점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은 중간점을 잡아야 되는 게 배달업체에서는 핵심 킥 포인트예요. 그리고 쿠폰. 저는 이 쿠폰은 객단가 높일 때 3만 원 쓰면 2,000원 쿠폰, 5만 원이면 뭐 3,000원 쿠폰. 객단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때 씁니다. 그때. 그러니까 만 원짜리, 15,000원짜리 쓰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최소 주문 금액. 저는 햄버거이기 때문에 1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00원 정도 1인 식사가. 예를 들어서 보통 1인 식사는 요즘 이제 8,000원에서 만 원대입니다. 근데 배달은 보통 한 25에서 30%가 높아져도 사 먹습니다. 내가 2인 식사 쪽발이나 이렇게 하면 뭐 한 최소 주문 금액이 25,000원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30%를 올리세요. 그 정도까지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배달 반경은 어차피 0에서 2kg, 2에서 4kg, 즉 4kg대입니다. 4kg대 모두가. 근데 7kg까지 된다는 말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너희들 7kg까지도 되니까 많이 싸워. 많이 경쟁해라. 많이 경쟁해. 그리고 경쟁해서 잘 안 되니까 이거 써. 그리고 나는 7.8에 상생으로 해줬고 수수료 먹고 하기 때문에 너희들 그렇게 해. 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구조를 잘 하려면 이거도 잘 조절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이제는 그냥 내가 잘하고 안 잘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광고 쓰느냐 안 쓰느냐, 통합 할인 하느냐 안 하느냐, 쿠폰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냥 주문이 결정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선만 지키고 이 성향들이 다 이거예요. 이거 세 개 똑같아요. 광고 상품은 좀 다르지 않나요? 다르긴 하죠. 얘는 우가클 있잖아요. 네. 오플레스. 얘는 그냥 매출의 10% 광고, 매출의 15% 광고. 그러면 알아서 광고를 해주는 있죠. 해주는 그렇죠. 거. 근데 그것은 그냥 들어온 경우가 있고 광고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그냥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메뉴의 상단에 클릭하면 광고비 10%, 5%가 빠져요. 근데 이제 그 밑에 하다가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광고비 5에서 10%만 해서 올려서 판매를 하면 그래도 매출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죠. 하지만 이 세 개를 제가 말씀드린 이 댓글에서 이상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하면 안 된다. 마진 안 나온다. 이 기준은 식자재 요율이 35% 미만 때 가능한 수치입니다. 저 세팅법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팅을 하려면 식자재부터 조율을 계속 해야 됩니다. 저희는 34% 밑으로 이제 맞췄어요. 왔다버거는. 프랜차이즈지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맞추면 이제 변화된 급변기, 작년 8월부터 시작한 1년간의 급변기가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된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이버 플레이스 경기 수도권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광고가 있어요. 네이버 플레이스에 광고가 있어요. 우가클처럼. 예를 들어서 양산 맛집 치면 양산 맛집 위에 이제 계속 돌게끔 가는 거. 그 클릭당 빠져나가는 건가요? 그렇다. 얘네들이 이거 보고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홀, 뭐 당근, 인스타그램 한 번씩. 계속이란 말 안 합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신메뉴가 나올 때 한 번씩. 그리고 요즘은 신메뉴를 자주 출시해야 됩니다. 자주 출시하면서 인스타, 네이버, 홀, 당근 이런 것들에 출시될 때마다 그 안건으로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 노출도 되면서 어그로도 가져가요. 네. 포장, 홀,
이거는 이제 뭐 홀 포장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사앱을 연동시키거나 뭐 홀 포장하면은 뭐 굿즈를 준다거나 뭐 뭐를 추가로 준다거나 할인을 해준다거나 그러니까 이 금액 25, 35% 미만대로 한 10% 정도를 주면 옛날보다는 수익이 떨어지지만 살아나갈 수 있다. 장사가 옛날처럼 많이 남는 게 아니고 지금은 100만 원도 안 남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지금은 장사를 해서 돈을 벌까? 많이 남길까? 떼부자가 될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살아남을까? 앞으로 지속 가능할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힘든 사람들은 이걸 하시고 그 다음에 덜 힘들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중장기적인 세팅값에서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거는 사람들마다 수십 개, 수백 개를 세팅하는 게 다 다릅니다. 저희 매장은 저희대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은 이 부분을 자기 마진표, 식자재표부터 먼저 분석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형성화되는 겁니다. 네. 광고는 해도 됩니다. 수수료도 있어도 됩니다. 네. 무료 배달이 문제입니다. 7% 수수료 줘도 됩니다. 왜냐? 오픈리스트 6.8%였어요 옛날에. 네. 중요한 건 무료 배달이에요. 무료 배달을 지그들이 한다면 지그들이 돈을 좀 많이 내던가. 소비자들한테는 무료 배달한다 해놓고 월 가맹금 받아놓고 우리 자영업자들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거의 돈 다 물리잖아요. 네. 자기들은 배달 대행 업체들을 해서 금액을 다운시켜서 적정 수준만 하고 수수료 7.8에서 어느 정도만 나가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무료 배달로 만들어서 푼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음식 가격 인상이 밖에 없습니다. 지금 서브웨이가 배달로 하면 900원 인상이 돼요. 900원이 더 비싸져요, 한 개가. 그리고 이제 롯데리아도 3% 올라갑니다. 네. 맥도날드도 올라가고요. 저희도 가긴 할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대기업이 이제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죠? 제가 저번에 말한 것처럼 귀족 상품이 된다. 배달이란 자체가. 네. 근데 이제 소비자들이 아직 잘 몰라요. 왜냐? 대한민국의 그 자영업자들이 아직 음식 가격을 무료 배달을 감안한 음식 가격 인상을 아직 대부분이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장사꾼이 바뀌는 건 2개월에서 3개월입니다. 소비자들이 그 패턴에 바뀌기에는 최소 6개월에서 1년입니다. 그럼 6개월, 1년 뒤에는 어떻게 된다? 배달은 귀족, 진짜로 무더위 이럴 때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오프라인 상권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름 이후부터는 서서히 소비자들이 알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홀을 힘들어도 가는 시기가 조금씩은 늘어난다. 그때 홀, 포장, 자사앱 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6개월 이상 지속하고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 훨씬 유리하겠네요. 유리해진다. 그 이후부터. 그것 때문에 지금 하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시켜 먹지도 않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댓글을 읽어보면 뭐 뒤통수 차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소리 하시는데 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보는 시점과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방법이 다른데 해결하자고요, 이거. 저도 댓글을 보면서 계속 이거를 아이디어로 생각을 또 전환을 합니다. 자꾸 비판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거 쓰레기다, 사기꾼이다가 아니고 이 사람의 생각도 들어보고 그 댓글에 쓴 생각도 들어보고 섞어서 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영상이에요, 이거는.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한 비판만 하려면 쓰지 마세요. 쓰지 마시고 진짜로 이거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서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배민, 쿠팡, 요기요. 요것들은 함께 봐야 돼요. 25, 35%죠? 네. 그러면 요것들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것들을 조정하는 성격은 무조건 안 하면 안 되고 하면 되고가 아니에요. 적정 수준을 찾아야 된다. 하지만 이 클릭당 비용은 600원을 넘지 말고 2에서 5%가 적당하다. 거기서 그냥 깔아두고 그냥 장사하는 걸로 해서 깔아두고 치워라. 그 다음에 나머지 네이버, 홀, 포장, 자사앱 땡겨요로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가격이 다르다. 배민, 쿠팡, 요기요는 우리가 더 비싸게 판매한다. 하지만 요것들은 가격이 더 싸다라는 걸 어필을 하면서 고객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왜냐? 요게 비싸면 요게 비싸고 요게 비싸면 요게 비싸서 배민 클럽을 안 달아주고 쿠팡 클럽을 안 달아주는 그건 공정거래위원법에서 걸렸죠. 네. 이제 못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깔아두고 하게끔 만들고 뭐 고마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쪽으로 경쟁력을 계속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가격이 싸다. 네. 그리고 더 우대해준다. 혜택이 있다 뭐 이런 거. 이런 거 해줘야 됩니다. 그래도 편하게, 원체 편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용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가격이 그리고 또 다른 혜택으로 이제 전환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그걸 단 걸로 만들어서 이제 하자고요. 그래서 요렇게 하시고 나머지 요것들은 네이버 플레이스, 소식란, 당근, 그 다음에 뭐 전단지 하나 만들어서 배민 쿠팡보다 더 싸게 이거 이용해 주세요. 다 넣으세요. 10,000원짜리 7,000원에 우리는 여기서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자꾸 전환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최소 주문 금액은 이 왓더버거도 지점마다 다르게 세팅이 돼 있던데 그렇죠. 이게 뭐 세팅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좀 적극적으로 파시는 분들은 13,000원, 수익을 좀 보시는 분은 15,000원. 아, 점주님의 의향인가요? 그렇죠. 의향 13,000원, 15,000원 이제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인 가구가 시켜 먹을 수 있는 최저선이에요. 13,000원에서 15,000원이요? 그렇죠. 네. 11,000원, 12,000원 하면 거의 안 남아요. 점주들이. 네. 그럼 15,000원 좀 돼야 하는데 15,000원 이상이 돼야 더 많이 남고 장사가 그렇겠죠. 갈만하겠죠. 네. 근데 소비자분들이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긴 한데 네. 15,000원 이상이면 저는 안 사 먹어요. 잘. 그러니까 13,000원, 14,000원 막 1인 그냥 하나 시켜 먹어서 저녁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밑에 덤핑 메뉴, 추가 메뉴, 곁들인 메뉴들로 올리게끔 만들어라. 짜장면 유니 짜장이 있어요. 네. 내가 유니 짜장 먹고 싶죠. 2,000원 더 비쌌네. 네. 그래, 2,000원 더 해서 유니 짜장 먹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밑에 바삭바삭 육즙 가득 군만두가 있어요.
아, 군만두가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군만두를 3,000원 주고 담잖아요. 네. 그러면 18,000원 되지 않나요? 그렇겠죠. 그렇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하나 선택할 때 계속 물려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절제력이 높은 사람은 하나만 딱 시키겠죠. 그것만 시키겠죠. 근데 배가 고픈데 절제력이 높은가요? 근데 이왕 먹는 거 맛있게 먹고 싶고 많이 먹고 싶으니까 좀 더 담을 확률이 그거죠. 하지만 아예 17,000원, 18,000원으로 정해놓으면 기분이 나쁘죠. 아무리 내가 추가적으로 먹고 싶더라도 이거밖에 안 돼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시키는 것과 이렇게 시켜서 내가 한 거랑은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죠. 그게 서브웨이잖아요. 네. 추가잖아요. 예, 대표님, 그리고 최근에 이제 폐업도 많이 일어나고 이제 경기도 많이 안 좋고 해서 이제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조금 해주실 말들이 좀 있으실지. 지금은 이런 기술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땐 이 기술이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마음가짐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장사가 안 되고 수익이 안 되고 판매가 저조하고 식자재가 올라가니까 하나 둘씩 내려놓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기술만 보고 한탄하고 분노가 쌓여서 댓글을 적으시는 분들의 마음도 알겠지만 중요한 건 지금 직원분들도 전체 회사에서 많이 마음이 바뀌어요. 겨울에서 봄이 갈 때 사람의 마음이 뭔가 뒤숭숭해져요. 제가 경험한 결과 딱 진짜 이게 문제가 일어나는 시기가 많아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많아져서 상황이 안 좋은데 저희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뒤숭숭하겠어요. 근데 이제 너무 부정적으로 가서 내려놓고 하려고 하는데 이 자영업이랑 사업은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내 마음이에요. 나의 마음인데 자영업은 사장님이 하는 거라 이 마음이 직원들을 있으면 이 촛불을 불을 전달해줘요. 사장의 불꽃으로. 아, 네.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이 사람이 불꽃이 꺼지잖아요. 네. 그럼 내가 이 촛불로 직원들과 친구들에게 이 불꽃을 갖다 대줘서 다시 키워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사장님의 불꽃이 꺼지면 다른 사람들의 불꽃이 다시 얹어주진 않아요. 사장이니까. 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이 불꽃이 활활 타오를 때도 있지만 요만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걸 꺼트리면 안 돼요. 이게 꺼트리면 이게 썩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커지고 작아지고 해서 계속 커지게끔 만드는 게 가장 좋지만 안 좋아서 바람이 불거나 비가 와서 꺼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막아서 보호도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후후 조금 더 불어가지고 조금 더 인위적으로 크게 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근데 왜냐면 사장님들도 사람이잖아요. 저도 사람이고 이게 그냥 꺼져서 촌농이 다 굳어버릴 정도로 그냥 포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누가 이렇게 빨리 해, 제대로 해, 열심히 해 라고 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뭔가 힘들더라도 계속적으로 이걸 으쌰으쌰 하면서 뭔가 타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보고. 네. 그래서 사장님들은 이 촛불을 들고 다니면서 이 촛불의 크기는 열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열정을 다 같이 조금 공유하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은 돼야 돼요. 지금은 어떤 시기죠? 촛불이 쿡 하면 꺼지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럼 지켜내야지. 자꾸 이걸 포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럼 방법을 찾아야 길이 생기죠. 그래서 요거는 사장님들이 조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속 고민해야 돼요. 계속. 저희도 고민하고 많이 만나보고 계속 하고 있으면 저희도 힘듭니다. 근데 계속 이 방법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좀 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